10, 9, 8, 7, 6, 5, 4, 3,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예요. 신비아파트 새로운 OVA 특별판 조선 테마실록이 이제 48시간, 공개가 4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슬슬 조선 테마실록에 대해서 영상 다뤄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아주 놀라운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조선 테마실록 방영할 때 바로 보셔도 물론 뭐 상관없겠지만, 방영 전에 미리 알고 보면 정말 재밌을 조선 테마실록 사전 정보, 제작진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엄청난 비밀들, 그리고 떡밥, 오늘 영상에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조선 테마실록의 핵심 흑막 중 하나라고 불러지는 인형술사, 그 인형술사에 대한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에 시작된 신비아파트 시즌2 각기편,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흑막 인형술사와 신비아파트 시즌2의 지금시대 인형술사는 정말 많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엄청난 비밀들과 떡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선 각기 이야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살펴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중요한 떡밥들 그리고 장면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테마실록 OVA 보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 선행 떡밥들, 각기 떡밥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토이쿠. 때는 지금 시간, 신비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한 백화점. 늦은 시간까지 매장을 정리하는 의류 매장 직원. 그녀는 퇴근 전에 매장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듯한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던 직원. 그녀는 그곳에서 그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네킹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한 남자. 그는 인형술사. 마치 조선시대에서 찾아온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는 알 수 없는 수상한 주술을 부리며 살아있지 않은 마네킹 인형을 마치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다행히도 위급한 상황에 나타난 퇴마사 최강림. 그는 자신의 힘을 다해 저주에 물든 마네킹들을 해치우고 수상한 인형술사에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지 당장 말해. 너희 인간들은 어차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응?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저주받은 도깨비들의 왕 두옥신이가 인형술사에게 명령을 내려 하리가 가지고 있는 고스볼, 이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각기 에피소드 이후 인형술사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점, 인형술사는 두옥신의 부하가 아닌가? 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형술사는 단지 지금 이 시대에 지내온 동안 두옥신이의 힘을 일부 잠시 빌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두옥신의 부하는 아니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500년 전 조선 테마실록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형술사. 이는 어린 금비가 살던 시대이고 도깨비양 두옥신이가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기. 이미 이때부터 인형술사는 독자적으로 어떤 자신의 목표를 갖고 활동해오던 집단이자 단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옥신이가 나타나기도 한참 전인 시기에 인형술사가 부화할 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거지에 갔던 거야? 맞아. 그곳에 남겨져 있던 기록을 보고 각귀가 하리 널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왜 나를 노린 걸까? 그건 잘 모르겠어.
자, 인형술사가 아무튼 두억신이의 직속부하가 아니었다는 점 여기까진 설명드렸고, 앞선 영상처럼 왜 하필 하리를 노리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떡밥 진짜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었고, 단순히 고스볼 파괴 임무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부분들, 드디어 조선 테마실록에서 이 떡밥이 6년 만에 풀릴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마 인형술사가 고스볼 파괴 임무 때문에 하리를 노렸다면 다른 고스볼을 가지고 있었던 구두리도 노려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두리는 전혀 인형술사의 타깃이 아니었다는 점. 그렇다는 건 결국 인형술사가 하리를 노린 이유는 조선 테마실록에 일어난 과거 하리와 완전 똑같이 생긴 조선의 공주 효원공주와 어떤 목적 때문에 하리를 노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떡밥이 이제 드디어 6년 만에 풀리게 된다는 사실, 와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조금 더 소름 돋는 이유 중 하나는, 자, 우와, 이거 구체관절 인형이잖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저거는 꼭두각시 인형 아이가. 어머야, 무서워라. 이게 무섭다고? 각기편 중간에 등장한 금비와 가은이가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금비가 인형을 보고 너무 무섭다고 트라우마성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벨라처럼 생겨서 그런가? 물론 벨라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충격적이게도 6년 만에 밝혀지는 조선 테마실록과 인형의 충격적인 연결고리. 내는 꼭두각시는 딱 질색이다. 왜? 원래 사람처럼 생긴 물건에 귀신이 잘 붙는다 아이가. 또 내가 옛날에 못된 인형술사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인형술사? 드디어 연결고리가 등장하죠. 금비가 어렸을 때 인형술사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대사. 조선 테마실록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네. 와, 어린 금비가 인형술사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각기편 중간에 안 풀린 떡밥으로 존재하고 연결되어 풀릴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거 설마 6년 전부터 계획한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겠죠? 추가로 금비는 인형술사가 한 명이 아니고 인형술사들, 인형술사들이라고 여러 명의 복수의 존재라는 사실까지 이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인형술사? 그래. 꼭두각시에 주술을 걸어서 움직이게 하는 인간이다. 그럼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맞다. 주술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만약 나쁜 목적으로 인형들을 조종하게 된다면 난리가 나는 거다. 금비가 어렸을 때 이미 조선 테마실록의 이야기를 경험해서 그런 건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목적으로 인형을 조종하던 사람들의 결말까지 매우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 신비아파트 시즌2의 각기, 그리고 이번에 2023년에 시작되는 조선 테마실록, 이게 떡밥 하나하나까지 연결되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팬들은 진짜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선 테마실록에 나오는 귀신은 각기가 아니라 현기 아닌가요? 라고 되물어보시는 시청자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형기가 나타났다! 아무래도 현귀와 각기는 같으면서 다른 존재일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금비가 각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며 말하는 대사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평범한 꼭두각시라면 괜찮겠지만은 각기가 만들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 각기는 또 뭐야? 그게 인형술사가 지 목숨하고 원혼을 태워서 만든 특별한 꼭두각시다. 한번 움직이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안 멈춘대. 그러다가 영혼도 없고 아픔도 못 느끼는 괴물이라서 대체할 수도 없다. 금비의 설명에 따르면 꼭두각시는 현기를 말하는 것 같고, 이게 인형술사의 목숨과 원혼이 태워 더욱더 강력하게 만든 존재를 각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기 말고도 각기가 조선 테마실록의 완성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특별판 OVA는 각기편이랑 이렇게 큰 연계가 되어 있어 더욱더 흥미롭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